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국제뉴스 그리고 한반도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황준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좀 기대를 했었죠. 남북 고위급 접촉 있었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예, 어제 접촉은 뭐 특별한 목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뭐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느냐 마느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회담 결렬이다, 타결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뭐 원래부터 성립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보도문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전체 회의 2번, 수석대표 접촉 2번, 또 남북이 판문점에 머무른 시간이 총 14시간이나 됐었는데 인사도 안 하고 헤어져서 또 일말의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예. 말씀하신 불안감이라는 게 과연 이산가족 상봉 행사 합의대로 이행될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쪽은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선 20일부터 시작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무사히 치르자,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마라. 상봉과 훈련이 겹치는 마지막 이틀만이라도 좀 훈련을 이틀만 미뤄라. 이렇게 남쪽에 요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이틀 겹치는 부분 때문에 상봉이 무산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또 아니면 상봉 행사 중에 북한이 뭔가 좀 안 좋은 상황, 이런 거를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협조는 잘하고 있다고요? 예, 금강산 지역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2m가 넘게 왔고, 또 오늘도 강원도에 눈 소식이 있으니까 상봉 때까지 얼마나 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서 제설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북쪽 관계자들이 거기에 협조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어제 직접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북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금강산까지 내려오는 길, 이게 아직 제설이 많이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관계자들이 내려오면서 일부 구간은 걸어서 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행사 준비에는 북한이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눈보다 어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나온 남북의 입장차,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이산가족 상봉의 관건이 됐습니다. 예, 이번 접촉이 이제 북한이 먼저 제의를 해서 이루어진 건데요. 예. 앞으로의 추가 접촉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구체적인 일정은 뭐 어제 인사도 안 하고 돌아왔으니까 안 잡았는데, 어쨌든 어제 논의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자고 남북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 접촉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산가족 상봉 후에 곧바로 2개월 동안 한미 군사훈련이 있어서 그 접촉이 계속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어제 만나서 서로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만으로 의미는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남쪽 수석대표가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 사람은 외교부 출신이고, 과거에도 보면은 외교부 출신들이 남북 협상, 그러니까 육자회담 같이 여럿이 만나는 자리 말고 남북이 둘이서만 만나는 협상, 이렇게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기
하기만 하면 뭔가 문제가 터지고 그랬었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어제 같은 경험을 쌓는 것 이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짚어봐야 될 이야기 같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안보전략 비서관. 예. 이분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경질이 됐습니다. 천혜성 전 통일부 정책실장이 지난 3일에 청와대 안보전략 비서관에 임명됐다가 일주일 만에 전격 경질됐습니다. 천혜성 씨는 그 외교부 사람들하고 다르게 남북 협상 경험이 아주 많은 통일부 출신인데요. 청와대에 있는 군 강경파들 그리고 일부 외교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외교 안보 라인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아서 밀려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지금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도 물론 짚어봐야 되고 북한하고 대화를 중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렸다는 거는 아쉬운 일이지만 이번 파문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파문의 포인트 예. 어떤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까요? 천혜성 씨가 밀려나고 공석이 된 그 안보 비서관 자리, 거기에 새로 임명된 전성훈 통일연구원장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예. 전성훈 원장이 했던 발언을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재작년 5월에 월간동화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말해서라도 핵무기를 끌어와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2011년에도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2010년 인터뷰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김정일 정권을 도와주면서 북한 동포의 어려움을 외면한 사실상의 분단 고착화 정책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은 남북한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만남의 산물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본다면 좀 편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예. 강경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 편향 정도가 아니라 이 한반도의 핵무기를 다시 가져와야 된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네오콘, 한국의 신보수주의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 작년 8월에 이미 통일연구원장이 될 때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정부 산하의 연구원장이 될 수 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청와대의 안보전략비서관이라는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가졌는데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통일 대박론 이게 결국은 흡수통일론 그러니까 남쪽에도 재앙 수준의 부담을 가져오는 흡수통일론이다. 이런 지적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사퇴한 남주홍 교수라는 분이 좀 연상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 통일은 없다라는 책에서 엄청나게 냉전적이고 그런 대결적인 그런 대북관을 드러내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라는 문제가 엄청나게 쏟아졌었고 결국은 개인 문제로 낙마를 했었는데요. 이번 전성훈 씨의 안보전략 비서관 임명 이것은 남주홍 사태를 방불케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 가지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통인 장성택 처형 후에 사실 북중 관계 그렇게 좀 껄끄러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두 나라 접촉이 있었군요. 예, 중국 정부의 한반도 담당 실무 책임자가 지난주에 방북해서 북중 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부국장급 인사를 대표로 해서 6자회담을 전담하는 한반도 판공실 직원들도 북한에 갈 때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12월 장성택 처형 사태가 발생한 후에 중국 실무자들이 북한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장성택 처형의 여파를 이제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두 나라가 대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북한이 남쪽에 최근에 유화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만났기 때문에 핵 문제에 관한 해법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나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